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를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32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와국에서도 굴혈이 있어요. 굴혈에서도 가혈이 있고 장혈이 있고 섬혈이 있고 또 부혈이 있습니다. 부혈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거는 부혈도 같은 맥기 중에서도 우측으로 오는 부혈이 맥이 있고 좌측으로 오는 맥이 있고 내로 쏘고 들어오는 부혈이 있고 각각 틀려요. 그래서 와겸유돌 사상이지만은 4094가지의 맥이 돌아가지고 묘지 쓰는 방법이 409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와국에서도 굴혈이 있고 굴혈에서도 가혈로 가법으로 묘지를 쓰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이 아시는 양반들은 쉽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무진장 어렵게 배워요. 제가 56년이라는 세월을 풍수지리학에 세월을 바친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30여 년을 헛공부를 했어요. 왜 그런 거는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가는 곳마다 다 다르고 말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이것저것 선사들의 책을 보면은 복잡다단 해가지고 못 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쭉 해석을 딱 해놓고 나면 줄거리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줄거리 하나 뽑기 위해서 선사들이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추고 진짜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배우는 사람들이 쉽고 이해가 가면서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가야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나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40여 가지의 책을 전부 다 읽어봤고 스승님도 30여 분을 모셔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줄여가지고 풍수지리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책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 모집해가지고 대정비결이라는 책을 750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간단하게 상중하권을 뽑았습니다. 이제 책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7년여 동안 원줄기만 뽑아가지고 나쁜 것은 덜어버리고 복잡한 것도 쉽게 풀어가지고 아무라도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보면 저도 참 신기할 정도로 알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줄거리가 쉽습니다. 산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니까 초보자들이 도저히 배울 엄두도 못 냅니다. 초보자님들이 이제 하셔보지만은 결과는 간단해요. 용 재는 방법하고 태조산까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태조산 나도 모르니까요. 조산하고는 분명히 혈체에 안 가서 조산을 재야 되기 때문에 조산을 왜 필요하냐. 조산은 할아버지 산이라기보다도 용과 맥이 함께 묶어져서 나오는 출신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산이 어쩌고 저쩌고만 해버리면은 그 용 나오는 출처는 몰라버려요. 그래서 다 덜어버리고 조산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산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할아버지 산이면서 혈을 만들려고 나오는 용이 조산에서 최초로 나온다. 그러면 조산에서 나오는 그 용을 보기 위해서 조산을 봅니다. 다른 거 보려고 조산 안 봐요. 조산 생김새하고 생김새라 해봤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못 씁니다.
조산이라는 생김새가 금목수화토 오행의 어느 성진에 해당하는가? 그 5가지 쉽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잡하게 비틀어졌으면은 변법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면 구성 딱 붙여버리면 탐난검은 녹전 여기 파군 있죠? 그거 붙여버리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산이 웅장한가? 비루먹게 생겼는가? 또 수척해서 가난하게 생겼는가? 이런 것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이 혈처에 앉아서 딱 봐가지고 12운성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생황방이면은 더더욱 좋고, 사절방이라 하더라도 사절방은 못 쓴다고 책에 나오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령에서도 대혈이 있어요. 사령에서도 대혈이 있고 절혈에서도 대혈이 있고 24령마다 혈이 다 있습니다. 책에는 사절방이면 못 써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그거 믿지 마시고, 비록 사절방이라 하더라도 조산에서 나온 용이 활동적이고 기복굴곡하고 튼튼하면서 씩씩하게 내려오면서 박한을 자주 했으면은, 박한도 너무나 박한을 많이 하면은 지기가 약합니다. 박한이라 하는 것은 용이 내려오다 팍 꺾어져서 봉우리 하나를 세우고 그곳에서 늙은 용을 젊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박한입니다. 그러면 박한이 왜 많이 하면 못 쓰냐? 자꾸 젊어지면 애기가 되어버리죠. 예, 그런 식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산을 볼 때에는 조산 이것저것 저것 얘기하시지 말고, 조산은 용의 정거장이다. 또 할아버지 산이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하게 가운데서 용이 나오는가, 가에서 좌우 어느 쪽에서 나오는가 용이 나오는 것을, 그 나오는 것이 혈처에 앉아가지고 포태양성 12운성 돌려가지고 무슨 방위에 해당되는가, 거기서 생황관대로 나오면서 기복굴곡하면 더 좋겠죠. 생황관대방이라 하더라도 용이 쭉 미꾸라지 죽은 놈같이 번듯이 내려오다가 굴곡도 살짝 직감하게 하면서 내려오고 기복굴곡이 없으면은 이거는 나령이라, 깨벗을 낫자, 깨벗을 낫자 나령이라 해서 못 써요. 비록 사절방에 있는 용의 출신체가, 그러니까 조산이 사절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용이 기복굴곡하면서 생기가 있고 활동적이고 두툼하게 아름답게 나왔으면은 좋은 혈을 맺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출신체가 중요하다. 첫 번째, 용은 출신체가 중요하다. 나오는 것이요. 조산 나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복굴곡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웅장하면서도 씩씩해야 된다. 쉽죠? 책에는 어렵게만 써졌는데 그 어려움을 싹 때려버리고, 음으로 오는가 양으로 오는가? 음으로 오면은 양으로 돌아져야 혈이 떨어지니까 음양은 어쩌는가? 혈 떨어졌으면 혈처 얼굴은 만들어 놨는가? 또 맥기봉은 제대로 섰는가? 입수는 용으로 내려오다 그렇죠? 선사들의 결록을 보면은 무슨 용에 무슨 입수 무슨 좌 그러죠. 용이 나가다가 맥을 만들 때에 무슨 맥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 버립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맥에서는 무슨 입수를 하고 무슨 입수를 했으면 무슨 좌양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죠? 다 버려버리고 간단하게 모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해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는데 30여 년이란 세월을 선생들 말만 듣고 그 책들만 파다가 세월을 넘고 나니까 30여 년이 흘러가고 나고 올바른 스승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서서 이 공부 하늘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7년 전부터서 중요한 것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안 해요. 판매는 않는데 강의를 할 목적으로 상중학원을 만들었어요. 가장 신뢰성 있고 중요한 것만요.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와국에서도 구렬이 있어요.
구렬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데로 다녀요. 지나다니면서 그 지나다니는 옆에가 혈이 떨어진 그것이 바로 구렬이라 하더라. 도로 아래나 도로 위나 도로 옆에나 있겠죠. 나무 꼰대리가 지나다니다가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할 때 거기만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거기서 쉬는 곳 부근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와국 중에서도 구렬로 맺는 혈이라고 하더라.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다 알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설에 불과해요.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랬는가? 책이 너무나 복잡해서 못 봐요. 내가 30여 년을 헛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탁탁 와 닿는 것만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렬 중에서도 가혈이 있고 장혈이 있고 섬혈이 있고 부혈이 있어요. 부혈 지난번에 했죠. 이 가혈도 수십 가지, 부혈도 수십 가지, 섬혈도 수십 가지, 장혈도 수백 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저번에 했는데 부혈이 또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는 맥혈에서 나왔고 지금은 구렬에서 나옵니다. 전체 그 사상국 중에서 악염류들 중에서 맺는 혈의 방법이 맺기가 들어오는 방법이 4094가지라겠죠. 이렇게 많으니까 이데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거 언제 했었는데 생각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와구구 구렬에서도 가혈이 있는데 가혈이라 하는 것은 무슨 거는 묘지를 쓸 때 용에서 맥기로 맥기에서 입수로 입수에서 다시 맥기가 들어옵니다. 그 맥하고 땅을 파갖고 시신을 혈체에다 묻는 그 자양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구 가혈은 혈처로 들어오는 맥기가 옆으로 뺑 돌아서 들어옵니다. 옆으로 뺑 돌아서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좌측이 허해요. 청룡은 좋지만은 좌측이 허해. 그래서 이 낙산이 있는데 이 한 8,000가지의 사가 있어요. 8,000가지 정도 조금 넘는 사법이 있는데 최소 한도로 500가지 정도 사는 눈에 쏙 들어오게 에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묘지 앞에 저건 오동사고만, 저거는 행류사고만, 저거는 수호사고만, 저거는 기인 천마사고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마체라 하는 것은 봉우리가 2개인데 하나는 살짝 놓고 둥글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 마체입니다. 이것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쩌습니까? M자식으로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거는 달이에요. 반달.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무령을 찾아서 안산을 놀 때에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가법은 좌측이 허전하니까 마체가 있고 그 뒤에가 기인봉 하나가 있어요. 마치 말을 타고 앉아있는 것 같다 해서 마체 기인사 이렇게 부릅니다. 혈처 낙산에서 마체 기인사가 있으면은 한리막사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삼품 벼슬아치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그것이 나오는구나 하죠. 물론 용에서 나오고 8개에서 나오고 64개에서 나오고 64가엽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사에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는 부기가 나오지만은 부가 많이 나와요. 물은. 그래서 귀신기자 귀성이나 벼슬관자 관성은 벼슬과의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타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혈의 맥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맥기가 엉뚱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빵 돌아서 뒷산을 의지하고 앞으로 올라가서 실흥에다가 실흥 아시죠?
했대. 여기다 이렇게 집집마다 가면 옛날에는 여기다 옷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옷을 걸듣기 맺는 혈이 실현각자 가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혈은 어쩌냐? 맥은 옆에서 돌아가지고 뺑 돌아서 옆으로 돌아앉아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그러면 함한 곳이 있으면 낙산이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보필해 줘야 된다 하더라. 간단하죠? 이렇게만 알면 돼요.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몇 대 무신하고 무시, 저거는 몇 대 단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나오니까 우선 이렇게 하나씩 턱턱 떨어지게 알고 들어가셔야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 절약되죠. 헛다리 안 긁죠. 그래서 이 맥은 맥기가 낮은 곳에서 함은 여기를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함은 곳을 거쳐 가지고 뺑 돌아서 오는데 낙엽이 떨어져 가서 궁굴러 가듯 맥기가 그렇게 떨어진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얼굴을 가리우듯이 들어와 가지고 돌아 앉아서, 여기서 반뜻인 것이 아니라 뱅에서 돌아 앉아서 이렇게 혈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와국에서도 구렬에서도 가법으로 혈을 맺는 와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와국에서 구렬에서도 가혈로 가법으로 묘지를 쓰게 만들어 놓은 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렬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모여서 쉬는 곳에서 혈을 맺는 것이 구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렬을 맺은 성진봉, 이게 성진봉이 아니에요. 이게 성진봉입니다. 그래서 성진봉에서 나온 맥이 가늘면서도 곱게 내려오다가 획 돌아가 가지고 혈처에 이르서는, 혈처에 이른다 하면 혈처에 가깝게 와서 맥이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깝게 와서는 획 돌아가지고 급락합니다. 급하게 떨어져요. 맥이 느리게 온다, 급하게 온다, 이걸 알려드릴게요. 맥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은 느리게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급속도로 내려쏘는 것은 맥이 급하다. 맥이 느린 것과 급한 것 가운데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맥이 느리면 살기를 달기 쉬워요. 또 살기를 달아도 맥이 너무 두툼하면 미련합니다. 그래서 맥이 느리게 오면 잘라버리고 써요, 맥을. 그것이 절혈법이에요. 그리고 맥기가 급하게 오면은 내리 쏘니까, 그리고 직장살이 되죠. 뇌도 직장살이 되니까 그것도 살짝 꺾어진 곳에서 혈을 맺어요. 반듯에 안 맺습니다. 맥이 급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쩐다겠어요? 옆으로 살짝 돌아앉아서 묘지를 쓴다. 맥이로 반듯이 써버리면 큰일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혈은 맥기가 돌아서 길 위로 올라가서 한쪽 옆으로 들어가 가지고 맺는 혈인데, 청령이나 배고 둘 중 하나가 혈처를 감싸주는데 마치 뱀이 산에서 올라서 고개를 숙이듯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여기는 청령이죠. 청령이 길게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려고 하듯이 감싸준다. 혈은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반반하고 편안한 곳에서 혈을 맺는다.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아시게끔 요점 정리만 해드리는데 부족을 한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배우고 하세요. 배우는 것은 한낱 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맥기가 한쪽 변으로 올라가 가지고 앞에 있는 이 순전이 마치 낙엽이 굴들르게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어지럽다. 반반하지를 않다. 출렁거린다. 하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물결 치듯이 되어 있다. 이것을 낙엽이 굴리듯이 라고 지리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혈을 맺게 되고, 이것이 와국에서도 가혈로 묘지를 쓰는 법이다. 장혈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장혈은
와국에서도 구렬이 있고 구렬에서도 장법으로 묘지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혈처국 밖에 있는 양쪽의 겨드랑이에 살기가 숨어 있어서 이것은 살기를 피하려고 숨어서 혈을 맺기 때문에 감출장자 장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양쪽 겨드랑이 하면은 혈을 놔두고 보면 양쪽 어깨예요. 겨드랑이면 이 속이죠. 그래서 이 양쪽에 살기가 있다. 살기가 있다는 건 너무 퍼져가지고 허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을 안 타는 곳에다가 묘지를 쓰는 것이 장법으로 묘지를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곡이 너무나 커서 아래에는 살기가 되고 양쪽 겨드랑이에도 살기도 하고 와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 앞에도 살기가 된다. 이것을 감추려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와곡을 만들어졌지만은 와곡은 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와곡이 너무나 크니까 그 아래로 가서 살기로 맺은데 우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최고 우계로 올라 가지고 살짝 와곡 하나가 또 졌어요. 와곡이 그러니까 두 개죠. 잘 봐야 두 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접시를 쏘복에 엎어놓은 것처럼 그것 보고 유나 돌이 있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쏘복에 올라온 부풀어 있는 곳이 바로 혈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섬혈이라는 건 번개섬자죠. 섬혈은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 혈들이 가혈이나 장혈이나 섬혈이나 이것들은 기경 계혈 중에서도 참 까다로운 혈이에요. 그러나 그거대가 대혈이 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 혈 없구만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보니까 100원을 쏴주는데 청량이 혀에 나가봤구만 그래 혈 없다게요.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혈이 없다게요. 섬혈은 용이 지나가다가 용에서 나오는 맺기가 번개처럼 살짝 쳐서 한쪽에 툭 떨어져서 맺는 것이 섬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강부터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내 시간을 내서라도 전부 다 필기를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세요. 그리고 도면과 이것을 겸해서 보시면은 월등하게 쉽게 합니다. 강의만 듣고는 힘들어요. 보고 적고 적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세요. 그래서 섬혈이라는 것은 맥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도 떨어지려고 여기도 하다가도 같은 여기도 혈인 것 같아요. 이런 데 쓰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살짝 숨어서 맺는 것이 섬혈이다. 그러나 이 뒤가 포공을 해줘서도 여기 뒤가 허하죠. 그래서 두툼한 낙산이 병풍처럼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대혈로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렬에서도 부혈이 있는데 그 맥혈에서 부혈하고 틀립니다. 청령은 한쪽으로 날아가고 백원은 안으로 감싸주는데 여기 금성체로 딱 이런 데는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와국에서는 넓은 곳에서는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아래 내려가지 말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이 부혈은 맥기가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맥은 두툼해갖고 밑으로 싹 가라앉아갖고 와요. 깊게. 그러다가는 혈체에 이르러서는 붕 떠요. 그렇기 때문에 부혈에서는 묘지를 쓸 때 많이 파지 말 것. 묘지를 크게 쓰지 말 것. 그래서 이 부혈에서는 맥기가 곱게 들어오다가 살짝 어긋나서 돌아주니까 이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여기 부풀어 오르는 데가 없죠. 여기는 금성체를 앞에다가 순전을 딱 했을 때에는 여가 혈이다 하고 증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함해버리면 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은은 미미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여요. 잘 봐야 살짝 부풀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묘지를 쓸 것 6페이지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 두셨다가 골자로만 이것만 하면 돼 할 정도로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으로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발전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죠. 국민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부귀영화를 떠나서 신선한 곳에다가 조상님이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남의 묘 쓴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조상을 모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